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 남녀 차이 진짜 존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영상이 길진 않으니까 끝까지 좀 봐주세요. 자, 일단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헤어진 남자친구 잡는 법, 이별 후 남자 심리 이런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댓글이 이런 게 달려요. 제 상대는 여잔데 해당이 될까요?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달리고, 한편으로 제가 이별 후 여자 심리, 헤어진 여자친구 잡는 법,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영상을 올리면 또 댓글이 그 반대로 달려요. 남자들도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남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별 후 여자 심리, 이별 후 남자 심리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자동 완성으로 검색어가 뜨잖아요. 되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 검색어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주제를 뽑아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별 후 여자 심리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분들에게 맞게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또 이제 이별 후 남자 심리를 검색하는 분들은 여자분들이겠죠? 또 그 여자분들한테 맞게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만을 위한 영상이구나, 이게 여자만을 위한 영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재회라든지 연애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남자랑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남녀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재회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정말 크지 않아요. 남녀 차이가 중요한 경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만 얘기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거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다 같은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는 상담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남자 선생님도 계시고 여자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사실은 남자 선생님들도 재회를 굉장히 잘 풀어주시고 여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상담을 하려고 하는 내담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 선생님을 굳이 찾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내담자분 여자면은 저는 여자니까 여자랑 상담하고 싶어요. 남자분은 불편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제 상대가 여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자이신 분이 여자 심리를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자 상담사를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내담자분들이든 여자 내담자분들이든 여자 상담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좀 더 이제 연차가 오래되시고 경력이 높으시고 좀 더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남자 선생님들이 많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좀 오래 다니셨어야지 경력이 쌓이실 거 아니에요. 오래 다니신 분들이 지금으로선 남자쌤들이 좀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례 같은 경우 남자 선생님들을 많이 배정을 해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업무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실력차는 성별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건 우선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남녀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라고 다 같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니라고, 이 말인즉슨 제 상대가 여자니까 여자 심리는 여자가 잘할 테니까 상담을 해주세요 라는 말이 사실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여자들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여자는 미용실에서 알바를 해. 근데 한 여자는 기업에서 CEO를 하고 있어. 한 여자는 밤에 밤일을 하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은 요 세 사람의 심리가 정말 똑같을까? 미용실에서 알바하는 여자가 기업에 CEO를 하는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심리인지 진짜 알까요? 그리고
밤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 두 여자는 밤일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 밤일을 하는지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이 밤일을 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그 미용실에서 알바하는 여자분, 기업에서 CEO를 하는 여자분 알까? 심리를 알까? 모른단 말이야. 또 한편으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 직업적으로도 물론 그럴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 한 여자분은 유행에 되게 민감해. 맨날 내가 피부과도 가고 이것저것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시술도 하고 명품 신상 나오면 꼭 사야지 되고, 맨날 나를 되게 열심히 잘 꾸미고 염색이랑 뭐 펌 같은 것도 진짜 시즌마다 바꿔.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도 되게 많아가지고 내 뭐 이렇게 옷 색깔이라든지 머리 색깔이라든지 그날 기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메이크업을 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한편으로 이제 어떤 여자분은 그냥 그런 거 몰라. 그냥 평소에 편하게 입고 다니고 좀 약간 채식주의자 이런 분이어가지고 이제 뭐 물도 아껴 쓴다고 예를 들어 샴푸도 안 써. 뭐 그런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이 샴푸도 안 쓴 여자분은 매번 염색을 해대는 여자분의 심리를 이해를 할까? 이 트렌드에 밝은 이 여자분이 샴푸도 안 쓰는 이 여자분을 보면 스타일이 어떻다고 생각을 할까? 그쵸? 같은 여자끼리도 이렇게 달라요. 남자들은 다를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분들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제가 CEO 여자분 얘기를 들었죠. 차라리 이 CEO 여자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인 CEO지 미용실에서 알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은 남녀 성 차이보다는 그냥 각각의 입장 차이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근데 성별 차이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의 입장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보이고 잘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성 차이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이별을 했을 때 남녀 차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보통 뭐 여자는 선폭풍, 남자는 후폭풍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해봤을 때 의미 하나도 없어요. 남자분들 후폭풍 안 오는 분들 너무 많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톡에서 그런 거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딱 이제 본인이 단톡에 들어온 거야. 자기도 이제 너무 들어오자마자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남자분들은 후폭풍이 온다고 하는데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단호하긴 하지만 기다려도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단톡방에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그 중에 후폭풍이 없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성별이 다 여자가 됐어요.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어. 성별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후폭풍이 안 오면은 여자예요? 아니란 말이야. 그 후폭풍이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만한 사람을 정말 내 인생에서 못 만날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 만나야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후폭풍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분이 나한테 후폭풍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은 내가 그만한 최고의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이성을 만나려고 해도 정말 나만한 최고의 사람이 없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면 기다리셔도 돼요. 내가 심지어 그 사람이랑 어떤 대화가 안 통하고 그게 그 사람에게 힘든 부분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상쇄를 할 정도로 내가 그 사람에게 최소한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만큼은, 그 기준에서만큼은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기다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상대분에게 후폭풍이 올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 만나면 되잖아. 다른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 중에 나보다 좋은 사람 없을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별을 결정을 하는 이유는 이전까지 우리의 사랑이 특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은 특별했지만, 우리가 연애를 하던 당시에 우리는 서로 특별하게 바라봤지만, 이별을 결정하는 이 순간에는 내가 이별을 하고 싶은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애를 함으로 인해서 힘들 것 같은 거지. 네가 됐든 내가 됐든 힘들 것 같고, 그럼 두 사람이 힘든데 연애를 할 이유가 없고, 행복하고 싶은데 너 말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랑 연애를 하고 싶으려면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그분에게 잘 하셨나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밖에 없을 정도로 잘하셨어요? 잘했다는 거는 헌신적으로 대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행복을 여러분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헌신적으로 대하는 건 잘못하면 호구같이 돼요. 호구분들은 매력이 없거든요. 매력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그 상대분들이 그 사람의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연애에 금방 질려요. 그래서 헌신을 하시면 안 돼요. 헌신하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잘 하셔야 돼요. 무작정 맞춰주라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거 무작정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함도 그리고 지나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충분하다고 느끼면서 행복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정말 그렇게 했다면 왜 그 사람은 이별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니까 이별을 선택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상대분 후폭풍이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분이 후폭풍이 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세요. 이별을 했을 때 상대분이 후폭풍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증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왔으니까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 후폭풍이 올 수도 있어. 올 수도 있는데 상대가 너무나 확실하게 후폭풍이 올 걸 알고 있고 나는 잡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영상 안 보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도 상대가 후폭풍이 안 올 것 같고 무작정 이제 남자니까 후폭풍이 올 거다?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느낌 맞거든요.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현실을 인정하시고 다만 후폭풍은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상대가 지금 후폭풍이 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만들어주면 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후폭풍을 왜 온다고 했어? 정말 이 사람이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편으로 나랑 이별을 한 이유는 내가 안 바뀔 거기 때문에 나랑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을 한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바뀌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재회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은 안 바뀔 것이다 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거 바꿔서 보여주면 되기는 해. 물론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방법은 여러분들 상황이나 상대분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재회를 하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정말 성향이 다른 거고 상황마다 풀어가야 되는 방식이 다른 거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번 처음 오셔가지고 재회를 했어. 근데 또 헤어진 거지. 또 와서 재회를 했어. 또 헤어진 거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마다 좀 반복적으로 재회를 시켜준 내담자분들이 한두 분씩은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 예시 중에 9번 재회시킨 분 봤어. 선생님 한 분이 그 사람 9번을 재회를 시켰더라고. 저도 이제 그랬던 분이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최대로 재회를 시켜봤던 사례가 다 3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3번까지는 재회를 시켜봤고 4번이나 헤어진 분들을 못 봤어요. 같은 연애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예시를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재회를 시켜봤을 때 결과적으로 제가 주는 솔루션은 다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변했거든. 처음에 왔을 때랑 두 번째 왔을 때랑 세 번째 왔을 때랑 상황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달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이랑 문제를 풀겠다고 오셔도 그 시기마다 제가 다른 방식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맥락이 달라지면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나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달라진 정보나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달라진 정보나 생각에 맞춰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상황을 그때마다 새로 파악해야 되는 거야. 같은 상황이 아닌 거야. 사람이 같다고 해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좀 이별을 하고 나서 오늘 주제는 그쵸 남녀 차이였는데 이별하고 결론적으로 이별하고 남녀 차이가 별로 없다. 있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대화 패턴이 정말 많이 달라요. 남자분들은 주로 해결책 위주로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은 공감 위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 문제로 헤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대화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여자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남자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좀 그다지 남녀의 심리 차이에 대해서 많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가장 좀 대표적으로 남녀 성 차이가 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보통 불안형의 성격을 여자 성격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 회피형의 성격을 남자 성격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애착 유형 갈등 문제지 성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안형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어요. 회피형도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형이랑 회피형의 갈등을 애착 유형 갈등이라고 해야지 남녀 갈등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성별 문제 있다. 젠더 이슈. 젠더 이슈는 정말 이거 남녀별로 관점이 너무나 달라서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남녀 대화 심리 차이나 젠더 이슈나 혹은 이제 정말 성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성관계 문제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좀 약간 그 결혼에 있어서 남녀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정말 뭐 그런 경우 아니고서 성별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대부분은 성별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나서 남자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여자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달라요,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고 내 상황을 정확히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뒤쪽에 안내 부분 나가거든요. 진단지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천천히 봐드릴게요. 뭘 보여주셔야지 저희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댓글보다는 되도록이면 진단지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을 주셔야지 저희도 빨리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한편으로 댓글로 써주시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대로 봐드리기에는 내용을 생각나시는 대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나시는 대로 쓰는 내용이 아니라 정확히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상황을 제대로 봐드렸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 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